예,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친구들. 오늘은 엄마의 말뚝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완서 작가의 소설이고요. 전후 소설의 그리고 이제 분단 소설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본문이 길어서 이 짧은 영상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 정리와 학습 활동 위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령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 소설에서 무엇을 중요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핵심 정리와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엄마의 말뚝은 전후 소설입니다. 이 전후는 바로 625라고 합니다. 625 알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분단 소설이고 중편이고 연작입니다. 1, 2, 3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자전적이고 회상적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 당시와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에 서울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제재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여기 중간 내용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화자의 오빠는 지금 전쟁통에 사망한 상태고요. 죽었고요. 그걸 또 잊지 못하는 자신의 어머니,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특징은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을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서사적으로 연결된 연작 소설의 한 편이고요. 자, 이 주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의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상처는 화자보다도 이제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가 남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분단 극복 의지가 이제 끝까지 남겨져 있다는 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이 소설을 관통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길죠? 쭉쭉쭉쭉 읽어보시고 학습 활동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본문이네요. 이걸 다 읽다 보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보게 되면 자,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엄마의 행위와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는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군관을 보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나의 반응은 어머니가 환각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와 맞서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 자신이 죽은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자신의 뼈가루도 강화도에서 바람에 날려달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나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 엄마의 행위에 대한 나의 반응,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엄마의 행위는 굉장히 아들을 잃은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그다음에 미안함과 그다음에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반면에 나는 어머니에게 공포를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이런 약간 좀 온도 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짓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소설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을게요. 이 소설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된 남북 분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엄마가 지닌 상처가 뭘까요? 자,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아픔이 세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즉 엄마가 지닌 상처는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아픔, 아들을 잃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되겠죠. 박완서 소설에는 대부분 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소설 소재로 많이 쓰셨어요, 박완서 선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완서 선생의 소설을 한번 다시 또 잘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설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설의 시점을 파악하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나가 자신의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지만 자신의 심리를 막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 중에 아들을 잃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아픔을 겪는 모습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전달하고 있고 어머니의 심리 상태를 잘 모르는 걸로 파악함으로써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근거를 들어 제목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엄마의 말뚝 1에서는요.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 터전을 잡게 된 과정과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엄마의 모습 및 나의 성장을 그린 이야기다.
엄마의 말뚝 2,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죠.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 군관의 총에 오빠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말뚝 3은 수술 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던 엄마가 화장되기를 바랬던 생전 소망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홀로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 첫 번째, 서울에 와서 정착하게 된 삶의 터전 두 번째, 자 오빠의 죽음으로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 세 번째, 그 다음에 비극적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 네 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막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기준에 따라 이 소설의 평가를 다음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뭐 친구들과 돌려보며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 한번 따져봅시다. 인물의 성격과 역할이 잘 정상화되었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나는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고 나의 심리를 나타내면서 뭐 심리의 변화도 약간씩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아픔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주제와 분위기를 잘 형상화하였는가? 그것도 뭐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건의 흐름이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었는가? 시점과 문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가? 전하려는 바가 분명하며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요? 요 5가지를 선택지로 하고 소설을 읽을 때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해가지고 요렇게 5가지를 우리가 출제할 수도 있다. 요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엄마의 말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전쟁을 경험하는 와중에 많은 자식들과 부모들과 형제들을 잃은 우리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도 나타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정독해 보시고 궁금한 건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엄마의 말뚝 2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